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환경으로 인해 파혼을 겪은 20대 여자입니다. 친구한테 말하기도 속상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빨리 커서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가 일을 하던 중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저를 보기 위해 항상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다 보니 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그 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항상 그냥 부모님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 라는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도와주면서 돈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저의 가정사를 다 털어놨었고 이 사람은 저의 직업 또한 알고 있었지만 쉽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길래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는데 엄청난 부자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50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어렸을 적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나랑은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느끼긴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친구의 행실과 인성은 무엇보다도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배경들은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들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날 때 결혼은 힘들다는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20년을 넘게 본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봤었습니다. 참 잘 큰 사람이네. 우리 연주 잘 부탁해요. 연주가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죠. 이런 훈훈한 대화를 하는 둘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내가 남자 보는 눈은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를 집에 모셔다 준 후 저도 집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 엄마는 정말 마음에 든다. 잘해봐. 내가 누구 딸인데 엄마 딸이잖아. 그래, 너 아버지 같은 놈은 아니라서 다행이네. 엄마만 보고 커서 남자 고를 수 있을지 참 걱정했는데 고마워. 엄마와 전화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이 벌어진 날은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차에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조금 직설적이야. 원래 좀 그런 성향이신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에이, 괜찮아. 나 그런 거에 상처 안 받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집을 갔는데 정말 좋기는 좋더라고요. 우선 들어가서 남자친구 부모님과 같이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연주 씨는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어머니의 말에 정말 당황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답변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람은 유전이라던데? 라고 하시길래 첫 만남이기도 하고 많이 들리는 속설이기 때문에 웃어 넘겼었네요. 이 말씀 이후로는 분위기도 좋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뒤 집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까 조금 불편했지? 미안.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고마워. 내가 엄마한테 한마디 해놓을게. 이렇게 분위기가 잘 풀리게 되었고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사는 만큼 정말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더라고요. 우리 엄마 살면서 그렇게 좋은 곳까지 제가 데려가 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되게 설레하셨습니다. 내가 가도 될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찔끔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많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는 잘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또 남자친구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다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잘 말해주었구나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대단하다고 해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결혼 참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후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딸이 알아서 잘 커준 덕분이죠. 남편이 없어서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왜 바람이 난 건지 살짝은 알 것 같긴 하네요. 호호. 라고 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의문과 어이없는 감정이 들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왜 그러니? 아니 그냥 내가 남자였어도 한눈 팔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남편이 바람펴도 마땅한 여자라고 하시는 거세요? 제가 화가 나서 쏘아붙이니까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말리더라고요. 야 여기 상견례 자리야. 그만해. 뭐? 그만해? 야 우리 엄마한테 저딴 식으로 말하는데 그만하라고? 야 너 저딴 식이라고 했냐? 이렇게 저희 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저희 엄마는 설레했던 표정은 모두 사라지고 미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제 속에서 열불이 나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에게 어느 누구보다 존경스러운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과 가족의 연을 맺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등지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할 말 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책임진 대단한 분이세요. 어머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딴 썩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썩은 생각? 역시 없는 집에는 말부터가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끊고 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종호가 어머님이 조금 직설적이라고 했는데 그건 직설적인 게 아니라 경우가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어머님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네요. 어머머머 너가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너 선 넘는다? 네, 저 선 한 번 넘고 할 말 다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다시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이 한 생각을 다 입으로 내뱉어버리는 건 초등학교 때 끝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이렇게 말한 뒤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화가 났는지 화를 엄청나게 해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받아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결혼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끝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너네 엄마가 내 엄마한테 한 말이 더 심하다는 생각은 안 하니? 사과가 아니라 따지는 너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너와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결혼 안 하겠다고 한 내 말에 잠깐이라도 후회한 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선택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일 것 같다. 이제 연락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착하고 가게에도 찾아오더니 제가 끝까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걸 보고는 남자친구도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제일 소중한 저의 엄마를 데리고 좋은 곳에도 모시고 다니며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는 듯해서 너무 속상하지만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 사람과 보낸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결혼하는 행동은 모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추가 후기 사연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사람의 어머님과의 저의 악연이 참 길게도 이어지더군요. 저희 엄마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번 생일 선물은 조금 돈을 보태서라도 비싼 것을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쇼핑을 하던 중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백화점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사람의 어머님이 친구분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는 좋지도 않았던 인연 다시 얽히기 싫어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절 부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를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연주양 여기서 다 보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연주양은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졌다. 우리 종호 같은 남자 놓치니 힘들긴 했나 보네. 잘 아시니 다행이네요. 종호처럼 좋은 사람 놓친 게 누구 때문인지. 종호와 저의 사이를 갈라놓은 당사자는 얼굴빛이 참 좋은 걸 봐서 종호가 힘들어해도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시는 아는 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고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전혀는 아직도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고 친구분들은 결혼 반대 잘했다는 둥 자기들끼리 제 험담을 하더군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 다시 그분들의 자리로 갔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머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정말 끼리끼리 노네요.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사람 옆에 앉아 이야기 맞장구나 쳐주면서 혹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이
가장 우습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거지 어머님이 절 반대한 게 아닙니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돈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앞으로 이런 집안과 혹시라도 결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기대 자체를 하지 말고 결혼도 신중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가는 되려 내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